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요즘 노래가 좋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 볼게요. 네, 오늘은 지금의 김치 프리미엄 수준에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해야 하고 리플과 SEC 법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또 알트는 뭘 가져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지금으로부터 4일 뒤에 코인베이스의 상장, 나스닥 상장이 있죠. 이로 인해서 코인들의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수혜를 받은 코인들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나 직전에 상장된 엔진 코인이 말도 안 되는 상승량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4일 뒤에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니 사람들은 상승 기대감에 차 있다, 확산되고 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김치 프리미엄 수준이 16%, 17% 또다시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이 수준이 20% 이상 가게 되면은 잡코인의 매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잘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당시 잡코인들이 김치 프리미엄이 빠지자마자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까지 무너졌었습니다. 메이저는 조금 덜 했고요. 이 부분이 인지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답은 20%가 되기 전에 매수를 하되 이후 위험 수준에서 매도를 하거나 20% 이상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현금화 수준을 유지한 뒤에 김치 프리미엄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전자의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마 장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떡락을 외치면서 계속 현금화를 하실 텐데 막상 현금화를 해놓으면 나만 놓고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일 거고요. 오늘만 봐도 리플이 급격스럽게 상승을 하니까 진짜 끝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체 수준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20%에서 22% 수준이 우리 업비트나 한국거래소에서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장에 대해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지션을 일부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직전 4월 7일의 폭락은 22%를 넘기게 된 이후에 몇 시간이 안 돼서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 지금의 김치 프리미엄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프 차익 매매로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게 되겠는데 오늘은 아더코인이 그랬죠. 이 아더코인이 김치 프리미엄이 20%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이 웨이브가 하루 동안 20%에서 25% 수준을 준수했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우리가 리플을 사서 다른 거래소에 보내게 되고 그 다른 거래소에서 리플을 아더로 바꾼 다음에 업비트에 매도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16%, 이게 22%라면은 이 16%와 22%의 차이인 6%의 수익금을 먹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하락분과 수수료 문제를 제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제가 오늘 소액으로 테스트를 해보니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한 게 아닌 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김프 매매를 하는 사람도 몇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리플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법정 이슈도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소화되는 거래량도 꽤나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급등 코인이 나오는 순간에 김프가 사이트를 키시고 리플의 움직임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 김프가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김프를 소화시켰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익 매매를 실현했었던 아더가 바이낸스 쪽에선 입출금 중단을 시켰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코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도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이 아더 코인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지갑에서 확인한 게 이 아더를 2천만 개 정도 보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으로 차익 매매는 실현 중이면서 이것에 더해서 중국 쪽에서 이 본토에서 보내서 한국 거래소에 판매하는 양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양은 김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겠지만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투기로 가면서 이러한 물량이 매도 물량을 넘어선다면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이 이렇게 넘어와서 매도하는
이 보따리를 하는 매도 물량을 넘어선다면 또다시 김프는 20% 수준을 넘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지금의 테더 차트, 이 달러 차트가 너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의 상승량을 따라와야 하는데 거의 그냥 횡보만 진행 중이거나 조금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프가 20%를 넘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저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메이저 코인을 사느냐 또는 잡코인을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김프 값도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김프는 구글에 김치 프리미엄을 검색하게 되면은 김프가 사이트랑 다른 사이트가 나오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분석 말씀드리기 전에 리플의 가격이 상당하죠. 그래서 리플의 법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이 화제인데 이 법적 싸움을 해석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정은 이 SEC의 요청에 대해서 거부했다. 무엇을 거부했을까요? 이 리플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항, 이 개인적인 기록들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non relevan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기각이 승인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의 경우에는 SEC의 요청의 경우에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 더해서 리플의 이번 SEC 소송 분석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말했죠. 리플교 분들은 이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XRP, 리플이 이더리움과 잘 연관만 짓는다면 소송에 이긴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더리움의 초창기 때 어떻게 기술이 구현됐는지 아시는 분들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은 지금의 수익 축하드리고요. 17, 18년도부터 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드디어 4년 만에 탈출할 수도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3, 4년 동안 제대의 덤핑과 각종 이슈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리플, XRP와 스텔라 루멘 그 후발주자로 퀀텀 정도가 커플링이 잘 되는 코인들이니까 이번 소송 결말 나올 때까지 이 세 코인들 잘 지켜보시고요. 이 다음으로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17년도와 18년도의 코인을 설명드리면서 아더의 경우에는 500원부터 2배의 상승이 다음날 바로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잘 보시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반복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잡코인들의 경우에는 가치 부여를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직 가격과 차트만 볼 뿐입니다. 이러한 코인들에 대해서 기술력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밀크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천억 원입니다. 근데 가격이 3천원이고 이 공급량을 곱해 주었을 때는 4조가 나옵니다. 물론 총 공급량과 지금의 가격을 곱하는 거는 실제 시총과는 좀 다를 수는 있어도 4조라는 수치만 보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실제 기업들인 삼성카드를 넘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마트도 있고 코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러한 시가총액이나 지금의 가격이 얼마나 허황되어 있는 수치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잡코인들의 경우에는 그저 강세장의 가격이다까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27년도와 18년도에 상장된 코인들, 이 아래에 보이시죠? 17년도와 18년도에 상장된 코인이 점점 장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고점에 붙여놓는 차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스톨은 그때 이미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인슈타이늄이나 또는 아더의 경우를 설명드리면서 이 그로스톨과 같이 전고점에 붙여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이것보다 덜 진행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팀이 있습니다. 이 스팀의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차트와 비교해 본다면 이 전고점에 비해서 한참 진행이 덜 된 코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인 4분의 1 수준도 아직 도달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4분의 1 수준을 도달하게 된다면 2분의 1 수준을 쉽게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차트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 고점보다 최근의 고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이후에는 이 4,500원 수준 전후로 다시 2차 매도가를 잡고 3차 매도가는 여기서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팀의 경우에는 이 그로스톨과 아인슈타이늄 그리고 아더의 차트를 비슷하게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S&T, 이 S&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에 11%가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아직도 상승이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점을 넘기게 된 순간 2차 목표가인 고점이 800원, 그리고 거기에 2분의 1 수준은 4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목표가는 장이 좀만 더 진행된다면 400원 수준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주봉보다 일봉 수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 수준에서 매수를 정말 많이 가져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내가 기회를 놓쳤다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수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17년도, 18년도에 상장된 코인들이 19년도와 20년도에 상장된 코인들보다 조금은 유력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직전의 고점을 대비를 해봤을 때 19년도와 20년도에 상장된 코인들은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런 고점 위로 올려놓는 차트를 그리고 있어서 이 한계점에 봉착해 있는 상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이런 17년도, 18년도 상장된 코인들을 건드려 주시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30% 이하를 채우시고 나머지를 메이저 코인으로 채우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상승을 못 드신 분들은 이런 코인들로 잘 기회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인들로 스텔라 루멘도 똑같습니다. 스텔라 루멘도 전고점에 올려놓지 못했고 리플의 경우에도 아직 한참이나 남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를 하시고, 전고점의 경우 저는 종가를 보게 되니까 4,400원이고 여기에 절반은 2,2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가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리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알트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토요일 시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매일같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나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래를 좀 더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